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이 해주실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블루투스구나. 들리십니까, 돌빈님?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돌빈님.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면 혹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어떤 걸까요? 귀신 쪽이 될 것 같아요. 오, 네. 동네꼬마님의 귀신 이야기도 굉장히 희소성 있는 예. 또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신이라기보다 어떠한 영적인 무언가? 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야기는 저는 이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만은 무서운 쪽의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2004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04년도에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똘비라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학교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막 성인이 됐잖아요. 사슬이 딱 풀리는 나이지 않습니까? 20살이. 대학도 들어갔겠다. 너무 행복하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대학 생활을. 그리고 원래 집은 조금 아랫지방이었어요. 근데 일부러 이제 우리가 대학교를 한 군데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몇 군데를 쓰면서 충청도에 있는 모 대학교를 일부러 본인이 굳이 거기를 가겠다. 오, 합격을 여러 군데 했지만 그래가지고 간 케이스였어요, 똘비가. 왜 그러냐면은 자취를 하고 싶은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나이 때.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생활을 딱 시작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에브리데이 술이죠. 먼 모임이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어른이 된 것 같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엄마 하고 받으니까는 야, 똘비야, 너 지금 좀 내려와 쓰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저기 내려오면은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좀 내려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내려갔대요. 내려갔더니 엄마가 급하게 내려오라고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첫째 형이 죽었다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서 첫째 형이 뭐냐면 이제 똘비 아버지의 계보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똘비의 아버지의 형제는, 그러니까는 고모들은 제끼고 똘비 아버지가 막내였고 위로 큰아빠가 3명이 있었어요. 첫째 큰아빠의 첫째 아들 장손이죠. 장손이 죽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똘비가 이제 20살이란 말이에요. 장손 형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물론 결혼도 안 했었고 첫째 형이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지? 엄마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아유 사고가 좀 있었다고. 일단은 이제 가족이니까 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장 가가지고 가족이니까 옆에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듣게 된 거예요. 왜 이제 갔나? 그랬더니 장손형이 스스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갔구나. 근데 똘비가 아는 장손형은 스스로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분위기에서 어른들한테 이 형이 그럴 형이 아닌데 왜 갔대요? 물어보고 다니기도 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다 장례를 마치고 엄마한테 이제 엄마 혹시 첫째 형이 왜 그랬을까? 첫째 형 그럴 사람 아닌데 문제 있었대? 그러니까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사람 마음 누가 알겠냐고. 그냥 슬프다. 참 착한 녀석이었는데.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일단 하고 이제 그렇게 그 사건이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 생활을 보통 이제 3월에 개강을 해가지고 6월 정도에 우리가 종강을 하지 않습니까? 종강을 할 때쯤 똘비는 학교 생활이 아주 조금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첫째 형이 갔잖아요. 자, 위로 큰아빠가 3명 있었고 그 밑으로 자녀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똘비하고 같은 학년에. 똘비 위로 친척 형이 4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큰아빠한테 아들 2이 있었고 둘째 큰아빠 하나, 셋째 큰아빠 하나, 똘비 2, 똘비네 동생도 하나 있었으니까 그렇게 쭉 있었는데 첫째 큰형이 죽은 이후로 둘째 큰형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셋째 큰형도 스스로 마감을 했어요. 순차적으로. 이게 불과 3,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한 집안에서. 이게 너무 기묘하잖아요. 근데
똘비가 넘이 아니에요. 친척이고 명절 때도 자주 봤고 명절 때뿐만이 아니고 이 형들하고는 뭐 친하게 지냈으니까 평상시 연락도 가끔 하고 지내고 했는데 이 형들이 그럴 형들이 아니거든요. 이 찜찜한 느낌을 똘비만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똘비 어머니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똘비 어머니가 똘비는 대학교 거기 자취하는 데서 놀면서 있었는데 너 그러지 말고 방학 때 내려와 있어라. 엄마 옆으로 좀 와 있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똘비도 되게 싱숭생숭하니 학교는 학교대로 엉망이고 일단 엄마 알겠다고 방학 때 내려가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집밥도 맛있게 해주시고 한 이틀 정도 지났을까? 똘비야 내일은 너 늦게 자는 거 아는데 좀 일찍 자고 아침 9시에 엄마랑 나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어디 가게? 그랬더니 아이 가보면 안다고. 좋은 데 가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준비 좀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아침자리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하게 모자 눌러 쓰고 나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너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깨끗하게 좀 씻고 면도도 좀 깨끗하게 하고 옷도 좀 잘 입으라고. 그래서 엄마 나 선보러 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좀 해. 응? 알았지? 해가지고 엄마가 시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면도도 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따라 나섰대요. 그랬더니 차를 타고 한 40분 정도 달렸을까? 엄마랑 같이 간 곳이 점집이었대요. 딱 봐도 근데 점집이 굉장히 으리으리하게 생긴 집이었대요. 와, 처음에 몰랐대요. 엄마 여기 뭐 관광지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점집이다고 똘비야. 그러니까는 똘비도 이제 눈치를 챘대요. 그동안 형들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뭔가 싱숭생숭하니 한번 와보고 싶었나 보구나 엄마가. 똘비도 그냥 괜히 그런 느낌들이 있었으니까 그냥 따라 나섰대요.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미리 예약을 했나 어쨌나 몰라도 어머니가 이렇게 누구랑 말씀하시고 하시더니 기다리고 어떤 방으로 들어갔대요. 딱 들어가니까 오른쪽에는 재단이 쫙 있는데 정말 호화스러운 재단이 쫙 펼쳐져 있고 정면에는 어떤 한 남성분이 딱 앉아 계시더래요. 약간 높게 해놓은데 근데 그분이 남성인데 딱 봐도 키는 한 185 정도 돼 보이겠다. 앉아있지만 느껴지더래요. 굉장히 키는 크겠다. 그리고 우리가 딱 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 어깨가 쫙 벌어져 있고 딱 봐도 진짜로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이게 영적인 포스가 아니고 그냥 피지컬적인 포스가 확 풍기는 한 남성이 진짜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생긴 한복을 입고 정좌를 하고 앉아있더래요. 나이도 많지 않아 보였대요. 엄마랑 둘이 이제 앞에 놔져 있는 방석에 앉았대요. 딱 앉으니까 그래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우리 아들 좀 이렇게 공부도 좀 잘하고 뭐 하고 할지 조금 여쭤보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대뜸 그러시더래요. 아니 산송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미래를 점쳐달라고 내가 무슨 수로 말을 해주냐. 그러니까 똘비는 거기서 저렇게 말하니까 뭔가 무서우면서도 좀 웃겼대요. 내가 왜 산송장이야?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는 막 심각해지더래요. 어머니는 아이고 선생님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내 아들이 산송장입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꼭 내가 얘기 안 해도 그쪽은 알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얘기를 해줘야 되냐고. 그 산송장 데리고 나가라고. 돈은 필요 없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는 좀 기분이 나빴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떨리기도 하고 오묘한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어머니는 되게 심각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선생님 내 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면서 먼저 쭉 어머니가 얘기를 풀어내버렸대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뭐 첫째 그렇게 가버리고 뭐 둘째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잘려서 죽겠다. 그러니까는 쫙 가만히 듣더니 아니 뭐 굳이 내가 구구절절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늦게 졌구나. 근데 이로 어쩌나.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손 써줄 수가 없는 걸. 그러니까는 똘비는 속으로 야 어떻게 좀 돈을 처발처발 하려고 할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닌가 보네. 엄마는 막 싹싹싹싹 손을 빌더래요. 아이고 선생님 내 아들 좀 어떻게 더 살려주시라고. 똘비도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그냥 본인도 뭔가 좀 길게 찝찝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조용히 그냥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데 그분이 아이고 내가 그럼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그 어머니 지갑 좀 빼보시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핸드백에서 지갑을 막 빼더래요. 그러면서 지갑 안에 있는 돈 다 빼라고. 근데 뭐 그 당시에도 우리가 카드라는 걸 사용할 때 아닙니까? 어머니가 지갑에 있는 돈 다 뺐더니 한 8만 원 정도 되더래요. 그 8만 원
저기다 올려놓고 오시라고. 8만 원 어머니가 이렇게 올려두고 다시 방석에 앉았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부적을 하나 써주시더래요. 내가 이건 돈 받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다. 지갑에서 돈 빼서 올리라고 한 거는 그냥 인사 잘 드리라고 하는 의미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딴 건 없고 내가 부적을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를 뭐 지갑에 넣고 다니든 아니면은 뭐 피부에다 박아버리든 항시 잘 가지고 다니라고 목숨이다 생각하고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부적을 딱 한 장 받아가지고 엄마랑 나왔대요. 엄마가 나와서 얘기를 했죠. 엄마 여기 뭐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내 친구 누구에서 내가 수소문 해가지고 안 곳인데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다. 원래는 여기서 저 양반 얼굴 한번 보려면 대기빵을 반년을 넘게 타야 되는데 그래도 엄마가 돈으로 인맥으로 찍어 발라가지고 이렇게 금방 온 거니까 그래도 오기 잘하지 않았냐고 그러시더래요. 뭐 돈 밝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엄마가 너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거 부적 잘 갖고 다니고 너 위험한 데 가지 말고 그냥 공부나 착실히 하라고. 너 학교 왔다 갔다 할 때도 버스만 타고 다니라고. 안전하게. 엄마 내가 애기도 아니고 내가 그런 건 알아서 잘 할게요. 그냥 나도 애기 들으니까 찝찝하긴 하네.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러고 나서 똘비가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밥 먹다가 심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갔대요. 동네 친구들도 고향 친구들 한참 여러 번 만나고. 그래서 그 부적을 항시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조금 이상한 느낌을 본인 스스로가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가. 뭘 받기 시작했냐면은 뭔가 두려운 존재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듯한 막연한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위축이 돼서 그런가, 뭔가 걱정이 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불 꺼놓고, 2004년도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옛날 거 핸드폰 그 안에 문자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누워있다 자려고 이제 핸드폰 탁 닫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딱 비계에다가 머리를 딱 바른 자세로 눕히는데 잠깐만 뭐지? 하고 다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대요. 왼쪽에 뭐가 있었냐면 본인 방문이 있었고 방문은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취를 하니까 불은 다 꺼져 있죠. 근데 본인이 왜 고개를 돌렸냐? 어두운데 방문 밑에 틈 사이로 어두운데 더 어두운 자국 2개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바깥에 누가 서 있으면은 그 발끝이 빛을 가리면서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더 어두운 2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문을 열었대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불을 켜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걸 잘못 봤나? 근데 되게 무섭더래요. 그냥 엄청 무섭더래요. 그냥 그 사나이답게 불 끄고 자자. 불 다시 딱 끄고 문 딱 닫고 누웠더니 다시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 보다 라고 시작을 했고, 알 수 없는 그 발 같은 게 본인을 따라다니는 게 힐끔힐끔 보이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미친대요 이게. 대낮에 학교 강의실 옆에 화장실 같은 데서도 그게 힐끔힐끔 보이고, 그래서 본인이 뭔가 내가 심리적 압박 때문에 미쳤나라는 생각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똘비 스스로가 뭔가 내 스스로가 이거는 조금 한번 점을 좀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본인이. 왜냐면 어머니 따라서 이제 갔다 온 영향이 있겠죠. 근데 단순히 신점 말고 그런 생각을 좀 했대요. 친구랑도 좀 얘기를 하다가 그냥 사주풀이 하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네가 오래 살 놈인지 일찍 뒤질 놈인지 그거나 한번 보라고. 네 명이 길다고 하면 걱정할 거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은 신점은 좀 찝찝하니까 그래 사주풀이나 한번 보고 오자.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막 그 지역 어디 막 검색을 해본 거예요. 뭐가 있나 그랬더니 뭐 딱히 뭐가 없기는 한데 어디 카페나 뭐 이런 데서 뭐가 있는 걸 좀 봐가지고 거기를 갔대요. 전화를 하고 갔더니 되게 조금 허름한 동네였고, 거기에 그냥 사주풀이 하는 데는 뭐 깃발 같은 거 안 꽂고 그냥 하잖아요.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어떤 여성분이 앉아 계시고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오늘 몇 시에 오기로 한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옆에 방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성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생년월일 그래가지고 얘 뭐 몇 년 몇 월 제가 몇 시쯤 태어났대요 하면서 얘기를 한 5분쯤 했을까? 갑자기 부르륵 하면서 방문을 열어버리더래요. 미닫이 옆으로 드르륵 문을. 또 뭐야 하고 딱 쳐다봤더니 아까 거실에 앉아 계시던 한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 그냥 대뜸 문을 여신 거더래요.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게 뭔 상황인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사주풀이 하시는 분한테 고개를 이렇게 몽예를 하더래요. 몽예를 하면서 제가 좀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주풀이 하시는 분이 이분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끄덕끄덕 하니까는 따라서 한번 나가보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 나가라고 하니까 거실 쪽으로 나갔대요. 나가니까 그분이 짐 챙겨갖고 따라 나오라고. 뭐예요? 그러니까는 가면서 얘기하자고. 일단은 하면서 얼떨결에 그냥 바깥에 보니까 뭐 주섬주섬 몇 개 있는 거 챙겨가지고 그분 뒤를 따라 나섰대요. 또박또박 따라 나서니까 그 골목을 딱 벗어나니까는 막 돌비 S클래스가 한 대 탁 있더래요. 그래서 우와. 근데 딱 그분이 돌비 S클래스를 탁 운전석에 타시더래요. 그러면서 왕 시동을 걸고 창문을 촥 내리더니 타라고. 예? 어디 가시는데 왜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가면서 얘기해 줄 테니까 타라고. 그래갖고 아니 누구셔요? 그러니까는 너 전 보러 왔잖아. 사주 보러 온 게 아니고 너 전 보러 왔잖아. 타라고. 후회하기 싫으면 어서 타. 너 곧 죽을 놈이. 너 이거 좋은 기회니까 타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순간 뭔가 이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막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이 쫙 나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조수석에 이렇게 탔대요. 그러면서 차가 가는데 막 알잖아.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 막 승차감 쫙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무슨 일 때문에 저기 가서 사주 본 거냐. 그래서 저 뭐 공부 잘할지 제가 뭐 오래 살지 뭐 그런 거 좀 보려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다 제껴두고 왜 오래 살지가 궁금하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본 건데요. 그랬더니 차를 딱 세우더래요. 내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너 그냥 간 거면 내려. 그래 나 너 신경 안 쓸라니까 내려라. 아니면 지금이라도 똑바로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시더래요. 이분은 뭐가 있긴 있나 누구지?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래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차를 출발시키더래요. 그래서 실은 뭐 첫째 형이랑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찝찝해갖고 어떤 무당을 찾아갔었는데 제가 곧 죽을 송장이라고 해가지고 부적 하나 써가지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도 아직도 쩔리고 뭐 헛것이 보이고 그래서 한번 제가 오래 살 놈인지 빨리 죽을 놈인지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운전만 하면서 다 듣더니 그렇구나. 너 할머니는 기억나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머니요? 저희 할머니요? 그러니까는 예, 기억나죠. 제가 그래도 할머니가 저 중학교 땐가 초등학교 고학년 땐가 돌아가셨으니까는 당연히 기억나죠. 그러니까는 니놈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부탁했다고. 너 오늘 여기 올 거니까 나보고 와가지고 너 데리고 너 도와주라고 해서 내가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던 거라고. 뭔가 영화 같은 일이 갑자기 똘비한테 펼쳐진 거예요. 얼떨결에 간 곳에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요? 그러니까는 네 할머니가 분명히 네 할머니라고 했어. 목에, 팔목에, 손가락에 온통 금 붙이신 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놀랬대요. 참고로 이 똘비네 집이 부자예요. 집안이 부자예요. 집안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한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큰아빠하고 고모들한테 재산을 분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케이스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똘비도 분명히 기억이 난대요. 그렇게 금을 좋아하셨어요. 너무 막 혐오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할머니는 참 금을 좋아하는구나. 어려서부터 그냥 봐도 알 정도로 온몸에다 두르고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니까 너무 신기했대요. 그래갖고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닌가 보다. 왜? 내가 여기에 오늘 오기로 한 거는 우리 가족은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서 내가 찾아보다가 예약을 한 곳이고 우연히 왔는데 이걸 알아맞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금 저희는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그랬더니 일단 나 사는 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 이동을 해가지고 딱 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주택이었는데 거기도 상당히 나름 고급진 주택이었대요. 정말로. 딱 들어갔는데
이 정도 사이즈 주택이면은 그래도 뭐 가족들도 있고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좀 큰 주택에 무당분 혼자 딱 사시는 느낌이 딱 나더래요. 여기서 혼자 살면 무섭겠다. 근데 뭐 깃발이 꽂혀 있다든가 무당집이라고 써놨다든가 이런 거 1도 없었대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사는 집이구나 이렇게 느껴졌대요. 심지어 집도 한옥도 아니고 양옥이었대요. 거실로 따라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여차저차 막 쭉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러면은 첫째가 같고 둘째도 간 거나 다름없고 셋째 같고 네가 다섯째잖아. 넷째 어딨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넷째? 잠깐만 생각을 막 했대요. 둘째 형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 내가 봤던 것 같고 셋째 형 장례 치를 때는 못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위에죠. 본인한테 넷째 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넷째 형 전화기 꺼져 있는데요. 넷째부터 찾으라고.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니네 씨를 말리는 거라고. 현재 씨를 말리는 거니까 넷째부터 찾고 그리고 너 부적 꺼내라고 딱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이고이 넣어놓은 부적을 이렇게 탁 빼서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쫙 펼쳐서 보시더니 그러더니 부적은 내가 좀 가지고 있을게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꼭 갖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꼭 안 갖고 있어도 되겠어. 일단 가서 넷째부터 찾고 서로 좀 통화 좀 하면서 그렇게 해보자. 나도 뭔가 똥인지 된장인지 일단 나도 알아야 되겠으니까 니네 할머니의 그 부탁 때문에 내가 뭐 이 일에 껴들었다면서도 나도 뭔지는 알아야 되겠으니까 넷째부터 찾아라. 그러고 나서 얘기가 끝났대요. 더 이상 뭔 얘기를 안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넷째 형 그 셋째 큰아빠죠. 셋째 큰아빠한테 전화를 했대요. 받으시더래요. 큰아빠 저기 럭키 형이라고 하면은 럭키 형 어디 있어요? 전화가 안 되네. 그러니까는 럭키 지금 뭐 여행 좀 갔다고. 그래서 뭐 형 뭐 별일은 없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셋째 큰아빠가 너 무슨 의미로 그 말을 나한테 하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큰아버지 형하고 좀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왜? 내 아들 죽었을까봐? 하면서 갑자기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큰아빠. 아니에요. 갑자기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흥분했네. 아무튼 끊자. 여행 갔으니까 그런 줄 알고 끊어 하고 먼저 탁 끊으시더래요. 여행을 갔다고? 넷째 형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 넷째 형은 아주 상꼴통이었거든요. 아주 꼴통이어서 어디 해외여행을 갈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오늘 저녁에 뭐 어디 가서 술 먹으면서 여자 꼬실까 그것만 궁리하는 사람이에요. 넷째 형이. 본인이 하루 이틀 본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친구 몇 명한테 막 전화를 돌렸대요. 왜 그러냐면 넷째 형이 본인하고 나이 차이가 1살밖에 안 났거든요. 야, 너 럭키 형 소식 좀 알아? 몰라? 네 친구 누구 좀 노는 애 있지? 한 번만 물어봐 줄래? 하면서 막 수소문을 돌린 거예요. 여러 명 고향 친구를 통해갖고 수소문을 돌리고 해보니까 이 형이 여행을 진짜 간다고 해외로. 진짜 그게 사실이더래요. 언제쯤 갔냐고. 그랬더니 좀 몇 달 됐다. 몇 달이 됐다고 해외여행을? 아니 ABCD도 잘 못 읽는 양반이 해외에 가서 몇 달씩 있는다고? 이거 특이하네. 그래가지고 다시 큰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괜히 조금 또 욕먹을 것 같고 쌈날 것 같아가지고 무당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 한번 알아봤는데 해외로 여행 좀 가 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는 언제 들어온대? 그래서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다고. 여행 나간 지가 좀 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그 넷째 형네 집이 어딘 줄 아냐고. 예 알죠. 넷째 형네 집 많이 다니고 해가지고 알죠. 그러니까는 그 넷째 형 방에 들어가가지고 좀만 이것저것 찾아보라고. 이상한 거 있나 없나. 꼭 이건 해보라고. 뭘 찾아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뭔지는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네가 찾다 보면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있는 거고 네가 찾아냈는데 네가 느끼기 이상한 게 없는 거면 없는 거고 해봐라.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저희 넷째 형 죽었냐고. 괜히 물어봤더니 안 죽었다고. 내가 봤을 땐 안 죽었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좀 해보라고. 똘비가 이제 전화를 끊고 미션이 주어진 거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내가 무슨 명목으로 큰아빠 집을 가지? 그냥 그러면 고향 내려온 집에 인사나 하러 왔다고 하면 가야겠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간 거예요. 큰아빠 집을.
가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래요. 이 미친 점쟁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 건가 어쩐 건가 이게 가는 게 맞는 건가 가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방을 뒤지지. 일단은 뭐 하면서 이제 걷다 보니까 큰아빠 집 앞이었대. 아파트. 뭐 아시죠? 뭐 옛날에 그 시절에는 공동경관 비밀번호 뭐 그런 거 거의 없었어요. 띵동 띵동 초인종을 눌렀대요. 그냥 조용하더래요. 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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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조용하더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똘비가 실은 한 살 터울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꼴통형이잖아요. 예. 똘비는 뭐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어도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애였는데 못된 걸 다 알려준 형이 그 꼴통형이거든요. 그럼 아시죠? 그런 꼴통형은 똘비한테는 되게 재밌고 친하고 좋아하는 형이에요. 그러니까는 방학 때랑 엄청나게 많이 가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형네 집이 열쇠를 어디다 놓는지를 알아요. 똘비가. 그 아파트 층 있는 소화전 그 위에 긴 거 열면은 거기에다가 키를 좀 놓고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까 딱 열었더니 키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뭐에 홀린 것처럼 키를 딱 주워 들어가지고 배를 몇 번 더 눌러보고 들어갔대요. 집엔 아무도 없었고 분명히 본인이 뭘 훔치러 온 건 아닌데 이게 상황 자체가 뭔 도둑놈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만약에 이게 아무 상황이 아니었다면 큰아빠가 들어와도 야 똘비야 와 있었냐?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왔다 갔다 한 집이었고 일단 넷째 형 방으로 갔대요. 넷째 형 방으로 가가지고 여기저기 서랍을 좀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뭐 빈 담뱃값 여기에는 뭐 이상한 술병 굴러 나오고 뭐 하고 하다가 이렇게 보고 하는데 침대 밑에 나이키 신발 박스가 하나가 이렇게 깊숙이 하나 들어가 있더래요. 뺐대요. 이렇게 싹 빼가지고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신발 사면은 종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종이 뭉쳐져 있는 게 이렇게 있고 뭉쳐져 있는 걸 이렇게 빼면서 하는데 종이 하나가 무겁더래요. 그래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막 끌러서 보는데 한 10개가 넘어 보이는 금반지. 진짜 두툼한 금반지가 거기에 반지가 그렇게 쫙 들어가 있더래요. 무슨 반지지? 이상한데? 일단 다시 쌌대요. 다시 막 싸고 쓱 밀어넣고 그제서야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데 뭔가 지금 뭔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오더래요. 굉장히.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된다. 뭔가 내가 지금 보면 안 될 걸 본 것 같다라는 그 이상한 느낌 때문에 후다다다닥 집에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진짜로 엄청 빠른 걸음으로 일단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가지고 공원 한쪽에 가서 무당한테 전화를 했대요. 무당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이상한 게 있었다고. 뭐가 있었냐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반지가 있었다고. 그래도 무당이 글더래요. 너 지금 그래서 그 고향 지금 거기니? 그래서 예, 할머니 선산이 어디니? 고향 어디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어디서 보자. 내가 네 동네 어디로 가주면 좋겠니? 그래가지고 예, 뭐 근처 어디로 와주시면은 될 것 같다고 해서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 시간이 일단 오후였고 좀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은데 근데도 무당이 바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선산으로 갔더니 이제 약간 석양이 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었대요. 선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무당을 따라서 이제 같이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딱 할머니 묘지 앞에 쓰더니 어르신이 불러갖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둘러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묘지를 이렇게 돌더래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 명절 지나고 추석 때나 돼야 우리가 벌초하러 산에 가지 않습니까? 딱 가는데 그 묘지가 좀 한쪽이 파져 있더래요. 이게 그러니까는 막 파놨다기보다는 뭔가를 하고 급하게 다시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느낌? 예? 네, 그 느낌이었대요. 그러더니 혀를 차더래요. 그러면서 무당이 고개를 들어가지고 막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더래요. 돌아보면서 터는 좋다, 터는 좋아. 산신령님 무릎팍에 앉아있는 터네, 글더래요. 그래서 뭔 소린가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산신령님이 지켜보는데 그런 짓을 했으니 안 죽어 나가고 백이겠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보면 모르겠냐고. 이거 묘지 한번 깠다고. 예? 그러니까 묘지 한번 이거 팠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니까는
넷째 형 혼자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넷째 형이 묘지 깠다고 똘비가 생각을 하다가 어릴 적 생각을 막 더듬은 거예요. 본인이 막 예?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금붙이를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롤렉스 금장시계 진짜로 막 두툼한 금목걸이에 금팔찌 이거를 가족들이 상황이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할머니 거 금붙이들을 전부 다 넣어드렸대요. 갈 때 가져가시라고 관에다가 싹 넣어드리고 석실처럼 해가지고 관 넣고 석실 위에 뚜껑 닫고 흙 얹이고 그 위에 봉분을 만든 건데 넷째 형이 한 번씩 농담으로 한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소름이 돋더래요. 우리 할머니 묘지는 보물창고라고. 와, 넷째 형이 사고 쳤구나. 와, 이 개자식이 세상에 엄마 아빠가 유흥비 안 주니까는 뭐 유흥비가 없으니까 이걸 깠구나. 똘비가 갑자기 막 그걸 멍하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당이 뭔 말인지 얼추 알겠는 눈빛이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할머니가 노하신 거냐고 조상님들이 노하신 거냐고. 그러니까는 아니다고. 니네 할머니는 본인 뭐 뚜껑을 열었던 닫았던 그래도 내 손주들이라고. 니네 할머니는 화 안 나셨다고. 니네 할머니는 오히려 지금 무릎 꿇고 빌고 계신다고. 누구한테 빌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누구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고. 여기가 산신령님 무릎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네가 산신령이면 자손이 와가지고 뚜껑 열고 그거 빼가는데 화 안 날까? 여기다가 묘지 털을 잡을 때는 산신령님한테도 분명히 고사를 지냈을 거라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 주고 있는데 자손이 와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문제가 안 생길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맞긴 한데 혼란스럽더래요. 되게. 아니 그러면 산신령 때문에 이 줄초상이 나고 있는 건가? 내가 말했지. 니네 집 씨가 마를 거라고. 고모들 쪽에는 아마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니네 남자들, 니네들만 지금 문제가 다 생길 거라고. 근데 나는 이 넷째가 지금 참 희한하다고. 왜 얘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아마 뭐가 있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무당이 다시 올라갔대요. 본인 시내에다 떨궈주고. 정말 머릿속이 혼란스럽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엄마 집으로 갔대요. 딱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이제 막 하다가 엄마 저기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내가 위에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분인데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믿음이 가는데 엄마 내가 이걸 어디까지 믿고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만 엄마랑 갔던 그 기골이 장대한 남자 무당 있잖아요. 엄마가 생각하더니 그 무당집을 결국엔 최종적으로 알려준 사람이 바로 위에 큰엄마였던 거예요. 야, 네 말이 맞으면 이거 뭔가 그쪽에 야로가 있는 것 같다. 아이고야 내 새끼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새끼 하면서 엄마가 갑자기 막 본인을 끌어안더래요. 무섭다고. 그러니까는 본인이 엄마 할머니가 그래서 나 지켜주시려고 한 명 인도해 주신 거 아니냐고. 엄마 내가 이거를 믿고 한번 해보는 게 그래도 낫겠지? 엄마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라 뭐라도 해봐라 이거. 나 무섭다. 솔직히 요즘 잠잘 때마다 꿈속에서 나 네 장례 치르는 꿈 꾼다고. 잠을 못 잔다고 내가. 니네 아빠도 똑같은 꿈을 꾸는데 미치겠다고. 알았다고. 나 내일 그럼 날 박는 대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무당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대요. 가지고 띵동 이제 배를 누르니까 여자 무당분이 이제 문 열어주고 본인을 이제 맞이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께 얘기를 해봤더니 뭐 그 남자 무당이 소개를 해줬다는데 엄마가 소름 돋는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넷째 형은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한번 알아본다고 했는데 엄마도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연락이 오셨는데 엄마도 모르겠대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듣더니 내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를 해야 되나 하면서 혼자 이렇게 읊조리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올라오는 건데 가자. 어디로요? 그랬더니 그 남자 무당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둘이서 무작정 다시 내려간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 남자 무당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손님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이미 막 대기빵 타고 있는 손님들이 있고 아이고 장사가 겁나게 잘 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무작정 들어가니까 예약하셨냐고. 예약 안 했다고.
예약하셔야 된다고. 아유, 알았으니까 잠깐 나와보라고 하면서 뭐 애동제자라고 해야 될까 뭐 일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예약 관리하면서. 예. 한 명이 아니었대요, 그분도. 그분 막 밀쳐내면서 그냥 전 보는데 문을 벌컥 열어버린 거예요. 어이구, 예. 벌컥 열어버리니까 그분이 점사를 보다 말고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래요. 빤히 쳐다보니까 어떻게 나 들어가도 될까? 딱 그러시더래요, 여자 무당분이. 그러니까는 남자 무당분이 아니 이게 무슨 결례입니까? 경찰 부를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딱 그 여자 무당분이 그 앞에 점사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 무시하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른쪽에 재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향 피우는 게 있었는데 향을 하나 딱 빼더니 딱 촛불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딱 꼽더니 딱 그 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 이렇게 가만히 있더래요. 한 10초 딱 있더니 딱 일어나면서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나가시라고. 그러니까는 그 무당이 당신 뭐야? 밖에 뭐해? 경찰 불러! 막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네가 모시는 신한테는 내가 방금 실례 좀 한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빌어놨으니까 됐고 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와, 그 여자 무당분이 이렇게 기세가 엄청난지 똘비가 이제 처음 봤대요. 185에 막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이 예. 눈을 못 마주치더래요. 이러고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그 무당분이 딱 조용히 가더니 앞에 탁 앉더니 내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이런 어린 놈이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었네? 똘비씨 문 닫고 나가. 그러더래요. 똘비 뭐 거역할 수가 없더래요. 딱 문 닫고 나가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막 예약해 주시는 분들이 다시 막 문 열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남자 무당분이 잠깐 다 기다리시라고. 바깥에 사람들 이제 막 기다리고 있고 오래 안 걸렸대요. 한 3분? 3분 정도? 문 딱 열리면서 여자 무당분이 탁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할 얘긴 다 했으니까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따라 나섰대요. 종종종종종. 그래갖고 차를 타고 바로 출발을 시키더래요. 그래갖고 저기 선생님 무슨 말씀을 좀 나누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참 저런 개새끼 아직도 있었네 하면서 욕을 막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다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우리 똘비 씨 다 알려고는 하지 마. 알아야 될 게 있고 몰라야 될 게 있는 거야. 그 엄마한테 얘기 아니다. 엄마하고 통화 좀 한번 하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하고 핸드폰 띡띡띡 눌러갖고 바꿔드렸대요. 엄마랑 통화가 되니까 제 얘긴 들으셨죠? 똘비 할머니가 인도해줘서 온 신의 제자입니다. 일단은 바로 위에 계신 그 셋째 집 큰아빠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제 말 좀 전해주십시오. 본인 아들 살리고 싶으면 귀국시키지 말라고. 이 집안 재산 쌀 한 톨도 가져갈 생각 하지 말라고. 가져가면 죽을 거라고. 아주 처참하게 죽을 거라고. 그리고 온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날 거라고. 똘비는 살 거라고. 이 집은 살 거라고. 그쪽에서 끝날 거고 알지 않냐고.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으면은 뒤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멈출 줄 알으라고 전하라고. 그러니까 똘비 엄마가 아이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얼굴 좀 뵙고 말씀 좀 나누자고. 그러니까는 그럴 건 아닌 것 같다고. 이미 너무 많은 걸 내가 저질러 놨다고. 부탁이 있어서 했지만 일단 끊는다고. 끊더래요. 똘비도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거 뭐 말을 못하겠대. 아무 말도 물어본다 알려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똘비가 이런 건 물어봤대요. 선생님 할머니가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신 이유가 뭐냐고. 그니까 딱 그분이 말씀하시더래요. 예. 똘비 어머니도 몰랐고 똘비 아버지도 몰랐고 자식들도 대부분 몰랐지만 똘비 할머니가 재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자식들 모르게 정말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특히 병들고 못 먹고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베풀었대요. 진짜 엄청나게. 살아생전에 이런 선행을 엄청나게 쌓으신 분들은 본인이 느껴진대요. 말을 거역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 분이 본인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역할 수가 없었대요. 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한 선행으로 네가 사는 줄만 알아라. 내가 모든 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다. 얘기해서도 안 되고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나머지는 니들 인간의 힘으로 처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똘비를 이제 고향 시냇바닥 한쪽에다 떨궈주고 이제 본인은 갈 길 가시더래요.
똘비는 다시 택시를 주워 타고 엄마 집으로 놀러 갔죠. 엄마. 방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기다려보라고. 니네 아버지 지금 큰아빠네 집으로 그 야구바트 들고 갔다고. 아버지 눈깔 돌았다고. 왜? 일단 가서 정중히 물어봐야지. 그러니까는 니네 아빠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지. 일단 기다려봐라. 그러니까는 한참 기다렸대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술이 좀 취해서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아빠 막 하니까는 아빠가 저런 새끼가 형이라고 개색 하면서 막 아버지가 목 놓아 우시더래요. 말씀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똘비 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엄마랑 말씀을 나누시더래요. 내가 애도 아니고 진짜 나한테도 얘기 좀 해주지. 근데 아무리 막 귀를 대고 들어봐도 소리가 안 들려고 다음날 엄마한테 이제 막 닥달을 해봤더니 내용인즉슨 아버지가 가가지고 진짜로 반 죽일 것처럼 아주 뒤집어 놓은 건 맞더만요. 그 집에 큰아빠는 일단 안 계셨고 큰엄마가 계셨는데 진짜 죽일 듯이 큰엄마를 아버지가 막 반 눈이 돌아가지고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본인이 왜 갑자기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내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진짜 내가 형수를 진짜 죽일 수 있겠다는 이런 느낌을 막 받으면서 이러는데 나 우리 엄마 살레음이 났다고. 우리 엄마가 똘비한테 할머니죠. 할머니 어릴 적에 우리 엄마 살냄새가 났다고 나한테서. 아마 우리 엄마가 나한테 들어왔던 것 같다고. 근데 그러지 않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큰엄마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막 싹싹 빌면서. 예. 내 아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지가 가가지고 그 짓거리를 했다고. 근데 나도 몰랐다고 그 짓거리 한지를. 첫째가 죽고 둘째가 저렇게 깨어나지도 못하고 둘째까지 보고 나니까 이놈이 어느 날부터인가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했더니 사실은 엄마 하면서 얘기를 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점집에 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점집이 그 남자 무당네 집이었던 거예요. 예. 그 남자 무당이 엄청나게 큰 돈을 받았더만요. 엄청나게 큰 돈을 받고 네 아들 살리고 싶으면 나머지 자손을 다 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약간은 양밥 같은 비방들을 좀 알려주면서 네 아들 살리고 싶으면 일단은 한국을 떠 있어라.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 전했대요. 어머니가 부탁해서 오신 무당분인데 이건 네가 믿거나 말거나다. 네 아들 한국 땅 밟으면 안 된다. 그냥 일본에서 죽든 아니면 일본에서 시민권이 됐건 영주권이 됐건 취득을 하든 불법 체류자로 살건 한국 땅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 단 10원도 네 자식이 갖고 가선 안 된다. 그랬다간 니네 가족은 다 죽을 줄만 알아라. 자신 있으면 마음대로 하든가. 딱 거기까지 다 전하고 그냥 그 집을 반쯤 때려 엎고 나왔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셨겠죠. 일단은 어느 정도 똘비가 머릿속에서 퍼즐들이 이제 다 맞춰졌잖아요, 상황들이. 예. 그 여자 무당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이래저래 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괜찮은 건가요? 이제는 저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참 불쌍한 네 첫째, 둘째, 셋째가 벌을 받았고 예. 원래는 다 죽어야 될 놈들이 니네 할머니가 무릎 꿇고 싹싹 빌어가지고 그나마 너 살렸고 네 동생 살렸고 넷째까지는 살렸다. 넷째가 참 뭐든 지금 이 원흉의 중심에 있다만 그 녀석은 여기에 발 들이는 순간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고 예. 너도 잘 끝났으니까 그냥 네가 생각하는 정말 맛있게 생긴 과일 하나 사들고 할머니 산소 가가지고 인사하고 또 그 산신님한테도 감사하다고 큰절 올리고 네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멀쩡하게 잘 지냈대요. 그 이후로. 이제 셋째 큰아빠 그쪽 집이 욕심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짓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내 자식만 생각하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바로 위에 형 한국 땅을 밟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죽었고 그리고 셋째 큰아빠하고 셋째 큰엄마가 진짜로 병원에서도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시름시름 앓다 죽었대요. 예. 병원에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시름시름 앓다 그 집은 아무튼 다 죽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본인의 친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부치에 눈이 멀어가지고 묘지를 까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줄초상이 나는데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라고 붙들고 살려주신 할머니 이야기.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제 전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쩌다가 여기까지 전공을 살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전공 집어넣으셔도 돼요. 말하면서도 와.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처음에 돌비는데 키워드를 보내드렸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보내드린 게 이게 뭐 주목을 끌고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네. 이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엄청 친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파묘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예전에 돌비님한테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저 극장 가는 걸 생각보다 안 좋아해요. 예. 극장을 좀 안 가는 사람이라서 나는 나중에 OTT나 다른 거 나오면 집에서 볼란다. 네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이 영화를 꼭 보고 싶은 이유가 내가 이런 일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뭐 전해 들은 걸 수도 있고 본인이 겪은 걸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우리 또 동네꼬마님께서 전공 장르가 사실상 현실 공포는 맞는데 복수 전공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양쪽을 다 넘나드는 그런 또 최고의 시드래무 참여자분이 아니신가 또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냥 동네꼬마님은 다 섭렵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그냥 원래 전공이 현실 공포인데 이제 복수 전공으로 귀신까지 아예 그냥 싹 다 잡아 드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꼬마님은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뭐 집에서 밥 먹은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다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말로 또 무섭고 재밌게 전달을 잘 해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묘 다들 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보고 싶네요. 네, 보는 그날까지 저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